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 조사 방법론, 실무적 접근 방법론입니다. 2016년 6월 달에 이제 발표한 겁니다. 첫째, 무엇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인가? 네, 거주지, 임차보증금 찾기죠. 그다음에 둘째, 보험 예약환급, 셋째, 소득금액, 넷째, 실제 사용계좌, 거래내역 확보 방법, 실질 재산 찾기 방법 기초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될 수 있으나 재산 은닉, 한가하면서 점에서 주로 이제 문제되는 거죠. 네 가지가 문제죠. 보증. 이하에서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조사 방문을 기재한다. 또한 실무적으로 현장 방문을 하여야 할 상황이 증가할 것을 보이므로 현장 방문 관련하여서도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거주지 관련. 확인된 보증금에 대한 환수 부분은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 기준 임차보증금 4천만의 경우 800만, 이 당시에 아마 이제 3,200이었죠. 이 당시에. 지금은 뭐 5,500이죠. 지금은 5,500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6,000일 때, 지금 현재 서울이 6,000인데, 나머지 500을 환수할 것인가.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런 경우. 실제 거주지 임차보증금의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 중 수개를 택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가 많죠. 무상거주 확인서상의 주소지에 실제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면담도 중 채무자에게 면담 당일 및 일주일간의 실제 잠장 곳을 질문하여 기재한다. 무상거주하는 곳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숫자를 확인한다. 무상거주 확인서상의 거주지 제공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위사항을 확인한다. 거주지 주소를 포털지도, 네이버나 다음, 구글도 있겠죠. 확인한 이후 채무자에게 근처에 있는 점포일이나 중요 상가가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라고 한 후 이를 지도와 비교하여 보고한다. 금융계좌 중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이 존재할 경우 그 배달 주소지 자료를 요청한다. 다음에 채무자의 6개월간 통화 내역, 발신 기지국이 포함되는 거. 이거는 이제 뭐 법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이외에 이제 이 정도의 어떤 상당히 세밀하게 조사를 하면 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실제로 이제 위조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교통카드, 신용카드, 티머니 카드 포함해서 사용 내역을 제출 요청한다. 가장 좋은 건 현장 방문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2017년도, 16년도죠. 16년도입니다. 15년도, 16년도에 현장 방문을 많이 시켰죠. 그 다음에 영상통화를 이용한 거주지 확인, 집에 있을 때. 거주지 제공자와 통화는 채무자와 면담도 중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 채무자가 거주자와 통화를 하여 서로 말을 맞출 수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 이제 본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첨 확정일자 부여 현황의 지금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라 아니라 지금은 임대차 등록 신청이죠.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가요? 지금 뭐 다 까먹었네. 임대차 등록 신청인가 뭐 있죠.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자료 수집 및 자료 발급 방향을 검토해 이루어서 추후 정리하여 제공하는 그다음에 월세 납부하는 계좌 거래 내역 제출 요구합니다. 계약서상의 차입 또는 보증금 지급 계좌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다음에 월세를 현금으로 납부한다고 하는 경우 임대인이 거주지를 확인하여 임대인이 주소지가 채무자의 거소와 다른 경우 실제 금원 증후 방법에 대하여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월세 지급받는 방법을 확인한다. 임대차 보증금 지급하였던 계좌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한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경우 현금 발행 경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거액의 임차보증금을 현금으로 보완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으므로 현금을 인출한 계좌 내역을 요청한다.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입니다. 아까 그게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확정일자의 시기를 검토, 파산 신청 3, 4개월 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대차 보증이 증감이 있을 것은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정일자 없는 경우 사실상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전 거주지 보증금 액수 확인은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경우는 여기 이제 2천만 원 이상 변화가 있을 경우 이제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LH공사, 주로 이제 SH공사죠. 조사의 강도가 낮춰 진행하여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이미 이 공사에서 어련히 알아서 이것도 일종의 국민의 복지제도죠. 저소득층, 장애인, 좀 어렵게 빈곤층,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경쟁이 치열하죠. 들어가면 이제 한번 들어가면 뭐 거의 끝까지 보장되니까 그런 이제 단점이 있죠, 물론. 그래도 이제 이것도 거의 경쟁이 되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상당히 엄격하게 조사할 거예요, 이 공사에서. LH공사나 SH공사에서. 이게 이제 사실은 파산 지금 2023년이죠. 파산이 이제 지금 확립은 돼 있는데 2007년부터 이제 했지만 7, 8, 9, 10, 11, 12. 그 당시에는 임대차 보증금 환가가 되게 많았습니다. 보증금은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변하다 보니까 은닉이 많았죠. 그리고 임차 보증금이 이제 환가 사례 중에 가장 먼저 위치해 있죠. 가장 기본이죠. 뭐 보고서에도 맨 먼저 올라가 있고 여기서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만 뭐 제가 이제 어느 그 칼럼 아니면 이제 유튜브 촬영도 했지만 임차보증금 환가가 사라지는 이유, 임차보증금 환가의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썼지만 어떻습니까? 서울에 지금 뭐 한 30년째, 20년째 살고 있는데 집값 폭등하고 전세보증금 엄청 올라가고 월세 전환되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그렇죠? 빈곤층이, 저소득층이, 청년층이 살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월세가 지금 만만치가 않죠. 50만원짜리도 없죠, 지금은. 진짜 열악한 고시원 옆에 소리 나고 이런 데가 35만원 그 정도 됩니다. 최하가. 물론 25만원짜리도 있죠. 외곽에 가면. 근데 서울 어느 웬만한 뭐 서초동 여기 보면 35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조사 강도를 거의 뭐 그냥 진술 믿고 말죠. 왜냐면 뭐 그 이상 조사해봐야 이걸 은닉할 가능성이 거의 드문다고 봐야 됩니다. 설사 은닉을 하더라도 다 면제재산, 압류금지재산 범위 내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크게 임대차 보증금이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최근에 문제되는 거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활발해지니까 이 당시엔 전세자금 대출이 드물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 1억을 대출 받아서 본인 돈 1억 7천까지 갖고 있을 때 1억 7천이죠. 나머지 질본 설정돼 있고 7천 중에 얼마를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많죠. 다음에 질본을 설정 안 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제인별로 그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대출을 8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질본을 설정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거 뭐 5,500 빼고 나머지 2,500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가를 해야 되죠. 보험은 뭐 계약환급이 지금은 이제 한 1,000만 원 이상 정도 돼야지 이제 환가를 하죠. 보험으로도 이제 보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파산 채무자 저소득층의 마지막 어떻게 갖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마지막까지 잘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계약자 수익자가 모두 채무자인 경우 이 계약자가 이제 중요하죠. 보험료 납부계좌 내역을 확인합니다. 약관대출이 많을 경우 약관대출 받은 시점, 해약환급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더하여 확인할 수 자료 요청하면 대부분 해약환급 내역을 다시 제출하는 실효성이 없죠. 따라서
약관 대출에 따른 이자 지급 내역의 변동 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약관 대출 받은 금융 지급받은 계좌 거래 내역 대출을 요청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가 수익자고 계약자는 타인인 경우 이건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께 아니죠. 가족이 계약자인 경우 보험계약 변경 확인할 필요가 있죠. 변경도 이제 체크하죠. 계약자가 배우자 또는 부모인 경우 조사 강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한 경우 계약자가 자녀인 경우 자녀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조사 강도를 정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 명의로 계약을 해놓고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납입을 한 경우를 이제 말하는 거죠. 주의할 점은 보험계약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20대 초중반의 경우 이게 되게 많죠. 이런 경우는 계약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거의 100%죠. 100%입니다. 이런 경우 그거 보고 그냥 디밀면 거의 100% 시납니다. 자백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변경해도 계약 한금이 100만원, 200만원, 300, 400, 500, 600, 700, 800, 뭐 한 900, 1000만원 미만이다 하면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은 좀 다르죠. 변경을 했는데 뭐 1500, 2000, 3000 이런 경우는 뭐 당연히 환가하는 거고. 그런 경우는 이제 환가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돈 안 내놔요. 또 삥삥 돌리고 뭐 내놓는다고 3000 하기로 했는데 이제 170 내놨더라고요. 3년째. 그러면서 이제 그 변경한 거 갖고 와라 해도 절대로 안 갖고 옵니다. 전해놓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채권 주심 없으니까. 면책 불허가 내린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보겠다고 계속 모면만 하는 거죠, 상황을. 그래도 뭐 한 돈 절반이라도 내놓으면 법원 판사님한테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당사자가 3천을 내놓기는 좀 힘들고 뭐 절반만 내놔도 그쵸? 근데 뭐 10분의 1 내놓고 10분의 1도 아니죠. 5% 내놓고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가족이자가 계약자인 경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혼, 그죠? 사실혼이 여기서 많이 발급되죠. 딱 보니까 채무자 명의로 채무자가 수익자인데 가족은 아니에요. 성도 틀려. 이름도 뭐 여자야. 남자가 수익자면 반대인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같은 동거인이죠. 사실혼. 새로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죠. 보험료 납부 계좌 거래 내역을 보험은 결국은 흐름은 계약자, 수익자, 납입계좌 이 삼각관계 이게 어떤 흐름이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변경 이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소득 관련 4대 보험 요즘은 이제 국민연금 득실 확인 건강보험료 자격 득실 확인 이런 거 4개 돼 있죠. 대법원 그 양식에 4대 보험 가입 가능했던 채무자인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이거는 뭐 당연히 세무서에서 떼어주죠. 할때 서류 중에 하나죠. 실제 급여 입금 받았던 계좌 거래 내역 제출을 요청하라. 실제 사용 통장. 근데 뭐 이거 실제 이제 일용직도 요즘은 채무자 명의로 주죠.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로 주는 경우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던 채무자인 경우 적극적으로 소득의 각도는 사실상 곤란하죠. 일용직이라는 얘기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소득금액이 아닌 지출액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역추정으로 주의할 점은 금융거래 내역상 큰 금액의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합계를 내보면 다액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파산 선고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정도의 평균 지출은 실제 합계를 내볼 필요가 있다. 실제 사용계좌 거래 확보 방법 일반론 계좌 명의자는 특별한 의미가 없죠. 가차명 계좌에서는 계좌 명의자는 의미가 없죠. 파산 신청 6개월 정도 전부터 파산 선고 시까지 실질적인 거래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 채무자는 파산 신청 직전부터 새로운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월세, 휴대전화 요금, 보험료, TV 수신료 등이 실제 지출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래 방법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조사를 진행하라. 월세 관련. 월세 납입 계좌를 요청하라. 월세 납입 계좌를 요청하고 현금으로 낸다고 주장하는 경우 현금 인출한 계좌를 요청하라. 현금이 출처 설명 요청. 월세를 미납하고 있어 보증금에서 상계한다고 하는 경우 열세 납입했을 때 납입하였던 계좌 거래 내역 제출을 요청하라. 휴대전화 요금 관련. 휴대전화 요금 납입 계좌를 요청하라. 현금으로 낸다고 주장하는 경우 휴대전화 요금 납입 내역 상세를 제출하고요. 휴대전화 요금 납입 내역 상세의 요금 납부 방법이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기재되어 있으면 당해의 계좌를 조사를 진행하고 휴대전화 요금을 타인이 납부한다 해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료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병원비 그쵸? 현장 요즘 현장 방문 안 하죠. 요즘은 안 합니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영업점은 몰라도 그쵸? 영업점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연당 가정 중 채무자가 영업장에서 일을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가 그것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는데 영업장에 채무자가 있을 경우 허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점포인근에서 내부 관찰이 가능하면 내부 관찰 필요가 있고 전화를 걸어 사장님을 바꿔달라고 요청 시도. 카운터에 채무자가 없을 때 들어가서 사장님을 찾을 카운터의 명함을 확인하라. 옛날에는 뭐 좀 가보기도 했는데 그쵸? 그래서 적발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은 뭐 다니진 않죠. 예. 이제 지금은 이거는 이제 과거에 좀 엄격했던 시절의 방법이고 지금은 뭐 거주지 보증금 자체는 조사 강도를 굳이 어떤 사회 경제적 변경으로 거주 관련 비용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은닉하고 자식할 것도 없죠. 사실은 상당수가 또 월세도 전환돼 있고 그렇죠. 보증금 자체가 지금 서울 인구가 줄어들었죠. 1000만이 안 되죠. 서울 파산은 줄어듭니다.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죠. 1000만이 안 돼요. 970인가? 다 결국은 서울 집값이 높고 임대료가 증가하니까 외곽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경기도로 가는 겁니다. 경기도는 1300인가 그렇죠. 인구가. 서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번역별로 보면 뭐 저쪽 은평구 서대문 쪽은 이제 경기 일산, 고양 그쪽 라인하고 각된 글로 이제 빠지죠. 거기도 또 뭐 신도시가 많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서부권, 서울 서부권, 도봉, 광진, 그죠? 성동 이쪽은 이제 뭐 남양주, 구리, 그죠? 의정부 그쪽 라인으로 가죠. 멀게는 이제 포천 같은 데도 서울과 이제 고속도로 생기고 가까워졌죠. 아무튼 경기도로 많이 빠집니다. 경기도나 뭐 인천, 뭐 예전에 누가 욕이라고 해서 엄청 들은 말이 있죠. 이부망천. 그죠? 서울에서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천. 망하면 인천 간다. 그죠? 그게 이제 어떤, 뭐, 그쪽 사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항의도 하고 했지만, 그게 이제 어떤 부동산의 변화, 이런 거를, 이동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로 봐야죠. 지금은 이제 주거 관계는 뭐, 특별하게 문제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을 한가하는 경우가 드물죠. 뭐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전보다 상당히 드뭅니다. 예전에 많이 했어요. 여기서. 하여튼 전 조사 방법론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